오늘은 학교 생활 및 경력 또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자소서를 쓰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직무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쓴다면 경험에 대한 질문도 되지만 관련 경력에 대한 능력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개를 같이 써주려면 관련 경험을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 경험. 자신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무엇이며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 노력,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현대의학. 생산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를 보니까 뭔가 만들거나 뭔가 관리를 했거나 뭔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았겠네요. 볼게요. 3륜 전기자전거 프로젝트. 고등학교 2학년 첫 학기 프로젝트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조별로 나누어진 인원들에게 1년 프로젝트로 만들 제품 목록을 받고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자, 지금 만들기도 들어갔고요. 계획을 해보는 것도 들어갔어요. 저희 조는 3륜 전기자전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 것을 결정하고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조원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3학년 선배들은 전년도 디자인을 써서 쉽게 가자는 것이었고 저희와 1학년은 힘들지만 새로운 디자인 시도를 주장했습니다. 중재 역할이 필요해 보였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가 중심이 돼서 기획과 만들기를 하고 바쁜 3학년 선배들은 피드백과 추가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별 마찰 없이 디자인이 결정되었고 선생님께서도 저희 시도를 칭찬하시며 재료 준비에 열정을 더해주셨습니다. 자, 본인이 주도적으로 중재를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이게 PAR 기법이에요. 프로블럼이 생겼는데 액션,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더니 result, 결과가 어떻게 바뀌더라. 그걸 잘 쓴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도 전체 조화를 생각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쉽지는 않지만 이번 경험으로 세상에 풀기 어려운 문제는 있어도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훈까지 잘 냈죠 지금. 귀사에 입사를 하는 것도 일원이 되어 일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또 하나의 도전으로 지금 현대위아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까지 결론을 잘 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특별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학교생활 및 경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나는 경험이 없어요. 별로 해본 게 없거든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평범한 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죠. 자, 편의점 민영이 학교생활 및 경험을 묻는 농심에서 제품 서비스 영업이다 보니까 대인관계력, 협상 설득력, 의사소통력이 보이면 더 좋겠죠.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했다.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말했다. 색다른 시각을 전했고요. 여기서는 편의점 민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편의점에서 지금 뭐 인기 있는 드라마 이제 패러디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어떤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일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데 비해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어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성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을 찾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도전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고 나갈 때는 따뜻한 인사로 배웅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차가운 반응의 도중에 멈출까도 생각했지만 마지막 기회다 싶어 꾹 참고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주쯤 지나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를 먼저 건네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1+1 행사를 하는 음료 하나를 건네 제 수고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신감이 붙은 저는 고객이 제품을 찾기 전에 먼저 제품을 손수 건네기도 했고 비슷한 제품이지만 더 효율적이고 싼 제품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연신 고맙다는 반응에 더욱 자신감이 붙은 전 학교 생활에서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분명하게 의견을 주장하며 세심하게 경청했습니다. 2학년 1학기 반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시작은 하나도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목표에 도전할 때 성공 여부를 떠나 큰 배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농심에서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결과내는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글을 썼네요. 소제목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그 배우면서 내가 확실히 뭔가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반장도 했다. 이런 결과도 이뤄냈고 그 결과를 이제 농심이란 곳에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싶다까지 포부까지 잘 나타내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토리를 쓰는 게 자신 없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 3개 정도는 쓰도록 하죠. 학교 생활 및 경력이나 경험에서 기본 틀 잡기 이 셋 중에 2개는 써야 돼요. 여기 하나 있지만 직무에 필요한 역량 요거는 꼭 알아야 되고 그거랑 관련된 교내 활동을 쓰든가 교외 활동을 쓰는 거죠. 교내 활동은 자율활동으로 했었던 거 있죠. 뭐 학급회장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대회, 그리고 축제, 체육대회 등 이런 교내 활동이 되겠고 교회 활동은 봉사활동이라든지 대회, 진로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도제, 탐방 등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평범한 활동일지라도 자기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의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한번 보죠. 자, 지금 영업유통 중에서 영업이랑 영업관리 직무에서 내가 필요한 직무 역량이 뭔지 보니까 대인관계력과 협상 설득력, 의사소통력, 도전정신, 고객 지향력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2017년 문해창작 동아리 회장 활동을 했었고 동아리 회원관리를 했는데 이게 교내 활동이네요. 그리고 교회 활동을 보니까 경기권 문해창작 공모전을 운영했었고 안산시 20백의 학교 홍보를 했었고 안산시청 홍보 부탁을 했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이랑 교회 활동이랑 이어지네요. 이러면 더 좋죠. 이걸로 글을 한번 써볼까요?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과 이를 통하여 배우거나 느낀 점,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농협이네요. 해봤어? 이거 누가 많이 했던 말인데 2017년 3월부터 1년간 문해창작 동아리 회장 활동을 했습니다. 회장으로서 저는 동아리 회원관리 및 경기권 문해창작 공모전 운영을 맡았습니다. 정확히는 안산시 대표를 맡아서 작품을 수집하고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교내 활동이 이거고 바로 교회 활동으로 이어가네요. 문제는 그해 6월이었습니다. 문제가 들어가면 좋죠. 작품 제출 날짜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안산시의 출품 작수가 가장 저조한 것이었습니다. 적잖이 당황했지만 천천히 문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21개 학교를 발로 뛰면서 각 학교 회장, 동아리 회장들에게 나부터 캠페인을 부탁했습니다. 그 캠페인으로 각 학교 문해창작 동아리 회원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반 학생들까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산시청의 공모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홍보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포스터와 현수막 지원을 받아서 많은 홍보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노력으로 안산시에서만 전년도에 2배가 넘는 140개의 출품작이 나오면서 역대 최다 수상자들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해봤어?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해봤고 힘들었고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해봤어? 이 친구는 해봤죠? 그리고 결론도 어떻게 냈다까지 그를 잘 이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했죠?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한 거는 어느 항목이든 좋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 방법 말고도 관련 sak상 팁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아까 말했죠? 직무 관련 경험을 적으라고요. 자,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직무 관련 경험을 적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경험도 다르게 보면 특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이야기가 된다고요. 자,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회장, 부회장 또는 다른 부장 역할을 맡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본인이 힘써 일했던 과정과 성과를 직무와 연관시킬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래 한 일을 적어야 해요. 일은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가 힘들거든요.
이거는 회사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조직에서 내 이 역할을 묵묵히 했던 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경험일수록 좋습니다. 어떤 조직도 과거 영매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기에 최근 내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경력이나 경험을 찾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학교생활 및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기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